자, 우선은 너희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그 공식들이 있다라고 그랬지. 이제 뭐 사인 법칙이 있을 것이고, 다음 코사인 법칙도 있을 거야. 이게 각각 이제 언제 쓰는 거냐, 뭐 이런 것들도 체크를 좀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선은 공식부터 한번 써보자. 자, 첫 번째 이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 이렇게 되겠고, 이때 우변에 들어가는 이 r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때 외접원의 반지름이 된다라는 거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야.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까지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체크해야 되는 건 이 사인 법칙이 과연 언제 쓰냐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줘야겠는데, 이 사인 법칙은 이렇게 가봅시다. 언제, 그렇죠? 두 쌍의 대변, 대각 중 어느 하나 모를 때 이때 쓰신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이러한 말들은 다 이제 외워주셔야 되는 것들, 그리고 선생님이 사인 법칙에서 하나 더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별표 하나 쳐주시고, 이 A, 사인 A, B, 사인 B, C, 사인 C에 대한 그 비율이 일정하다에 의해서 결국엔 A 대 B 대 C라고 하는 것이 곧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된다라는 거, 여기 정도는 체크를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코사인 법칙 들어갈 건데, 선생님 코사인 법칙 얘기할 때는 항상 이게 이 피타고라스 정리하고 느낌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그 식이 a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그 다음 코사인 a라는 식이 하나 되겠고, 또 하나의 식은 이 코사인 a라고 하는 식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어떻게 되냐, 2배의 bc 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형태가 되는 거지. 자, 이때도 마찬가지야. 얘가 과연 이제 언제 쓰느냐라고 나는 얘기를 해줬었고, 이때도 역시나 이제 정보는 4가지 중에서, 그 정보 4가지 중에서 3가지는 알고 하나를 모를 때, 그 정보 4가지가 무엇이냐면 이때는 세 변과 한 각 중 어느 하나 모를 때 쓰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선생님 이거 코사인 법칙 역시 말할 때 뭐라고 했었어? 이 말까지도 다 외워두셔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우리 코사인 법칙까지 된다면, 자, 다음이 중요한 건 이제 삼각형의 넓이들이 있을 거야. 몇 가지 공식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우리 기본적인 삼각형 넓이 공식. 한 변의 길이를 A 그리고 B, 그러면 그때의 끼인각이 존재할 건데 걔를 세타라고 둔다면 이때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AB 사인 세타다 라는 거 나오겠고, 자, 또 하나 이제 평행사변형이 있었어. 자, 평행사변형은 얘가 이제 이렇게 반띵을 하게 되면 사실 삼각형 2개가 보이는 거고, 그 삼각형 2개는 완전히 합동이기 때문에 그때의 AB, 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 위에서 배웠던 지금 이 넓이 공식의 정확하게 2배가 되겠지. 그래서 넓이 공식은 AB 사인 세타가 된다. 이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자, 또 하나의 이제 공식이 요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냥 사각형이 있는데 보통 때는 이제 변의 길이를 너희가 알고 있을 때 넓이 구하는 게 맞는데, 얘는 조금 특별하지. 이때 어떻게 특별하냐면 이 대각선의 길이를 우리가 하나를 P, 또 하나의 대각선의 길이를 이번엔 Q라고 하시겠고, 이때의 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이때는 2분의 1 PQ 사인 세타 이렇게 되신다라고 했었어. 사실 이제 이거 말고도 공식들은 몇 가지 더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거기까지 조금 체크를 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첫 번째는 이제 넓이 공식. 우리 헤론의 공식 기억하시려나? 이 헤론의 공식은 어떤 것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쓸 수가 있느냐. 세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가 되는 것이겠고, 길이가 각각 A, B, C라고 했을 때 이때의 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야. 그래서 그때 스몰 s라고 하는 것을 보통 잡게 되는데 어떻게 잡냐면 A와 B와 C를 더해 주시고 반띵해 주신 것을 우리가 스몰 s라고 잡게 되겠고, 이때 이 넓이는 루트 s, s-a, s-b, s-c 이런 식으로 되겠는데, 자 봅시다. 이 헤론의 공식은 이렇게 생각이 난다라는 거. 나오는 공식들 하나, 둘, 셋, 세 가지 정도 더 쓸 수 있겠고, 첫 번째는 이런 게 있었어. 자, 어떻게 생겼어? 4R분의 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A, B, C가 되는 거야. 이 4R분의 A, B, C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왜 나온 거냐면, 원래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C가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그 넓이 공식이었는데, 이 사인 C라고 하는 것 대신에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는 거, 그 사인 법칙에서 2R분의 C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사실 이 공식이 나온다 라는 거를 체크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공식이 있느냐, 2R 제곱, 그 다음 sin A, sin B, sin C가 되겠지. 자, 이 공식은 어디서 나온 거냐, 사실 똑같아요. 얘도 여기서 나왔어. 자, 처음에 출발을 여기서 출발을 해주시게 됐는데,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집어넣은 게 얘가 되는 거냐, 스몰 a 대신에는 우리가 2R sin A를 집어넣을 수 있겠고, 이 스몰 b 대신에는 2R sin B를 집어넣을 수 있어서 여기다가 2R sin A, 2R sin B를 집어넣으면 공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라는 거를 체크할 수 있겠지. 자, 세 번째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배웠던 공식인데 2분의 1 곱하기 R, 이때의 R은 선생님이 작게 쓴 이유는 이제 안쪽에 있는 작은 원의 반지름이 된다 라는 것을 체크해 주면 되겠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때의 이 R이 무엇이었다? 그렇지? 작은 레저번의 반지름이 된다라는 얘기지. 자, 이렇게 체크를 했다면 그러면 삼각함수의 응용 그 부분은 다 끝나게 되겠고, 다음 이제 수열로 한번 가보자. 자, 첫 번째 수열. 이 수열은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 맨 처음에는 너희가 그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라고 얘네들을 얘기를 했을 때 그때 n번째 항인 세 글자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지. 뭐야? 그렇지, 1 반 항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일반항만 구하시게 되면 사실 이 수열을 구하는데 수열을 다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우게 되겠지. 첫 번째 보시면 우리가 등차 수열을 배우게 돼. 이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같다라는 얘기야. 뭐가 같다? 그렇지, 차이가 같다. 그리고 나서 그 차이가 같은 그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겠다? 공통된 차이라고 해서 공차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그 디스턴스의 앞글자인 d를 쓰게 되는 거고, 이때의 일반항 a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n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공차라고 하는 d를 몇 번 더한다? n-1번 더한다. 이것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등차수에서 또 나오는 거, 우리 어떠한 세 수가 만약에 등차수열을 이룬다. A와 B와 C가 무슨 수열을 이룬다? 그렇지, 등차수열을 이룬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선생님 항상 이렇게 강조했었어. 이 등차수열은 계속해서 더해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계속해서 더한다 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는 거고, 가운데 것을 두 번 더하시면 양옆에 뭐랑 같다? 그렇지, 더한 거랑 같다. 곱한 거랑 이제 헷갈리면 안 돼. 그건 나중에 등비수열에서 배우게 돼. 자, 가운데 것을 두 번 더하시면이니까 이 B라고 하는 것이 양옆에 합과 같다가 되니까 A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대입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n번째 항까지의 합이라고 해서 우리가 SN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겠지. 자, 이 SN이라고 하는 것은 자, n번째 항까지의 합. 이때 중요한 건 이 공식은 다 2분의로 시작하는 공식이야. n 이게 항수가 되겠고, a 더하기 l이라고 썼을 때의 이 l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게 몇 번째 항이다. 그렇지. 이때는 막항, 마지막 항이 된다라는 거이고, 자, 한 번 더 2분의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이때의 마지막 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우리가 얘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다라고 배웠잖아. 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해서 n번째 항이 마지막 항이 되는 거라서 이 n번째 항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게 되면 결국에는 a는 몇 개? 2개가 되면서 2a 플러스 n-1d 이렇게 나오시겠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이런 공식들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셔야겠고 다 외우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우리가 무슨 수열? 그렇지. 등 비수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자, 이 등비수열은 보시면 이 같을 등에 이제 비율이 같다라는 얘기고요. 아까 전에는 이 차이가 같다. 그러니까 다음항이 더해서 다음항이 되고 또 일정하게 그 숫자를 더한다의 의미였던 거에 반해서 이제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곱해져서 다음항이 나온다. 이거를 확인해 주면 돼. 그러면 그 일정하게 곱해지는 것을 아까 전에는 공차라고 불렀죠. 공차, 일정하게 더해지는 공통된 차이. 이번엔 공통된 비율 해가지고 뭐라고 부른다? 공비라고 부른다. 그래서 n번째 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할 때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공비 r을 n-1번 곱한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번엔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는 그 세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가운데 것을 2번을 더해서 양옆의 합과 같다였지. 이번엔 가운데 것을 2번 뭐해서? 그렇지. 곱해서 양옆의 곱과 같다. 이제 이런 것이 등비수열이다 라는 얘기야. 선생님이 그거를 한번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운데 것을 2번 곱하면 양옆의 곱과 같다 이런 식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이때도 역시 SN이라고 하는 n번째 항까지의 합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 공식 나온다라고 했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표현할 때 자, R은 1일 때와 R이 1이 아닐 때 두 가지로 표현을 했었고요. 이때 R이 1이라고 하는 그 공비가 1인 경우에는 얼마다? 나를 써주시면 되겠지. 나 써주시고, R이 1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R-1분의 A의 R의 n제곱의 마이너스 1이다. 이러한 공식들. 여기서 뭐 특별하게 체크해야 되는 거, 이 n은 무조건 항수 제곱이야. n까지가 있고 n-1까지가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이 항수 제곱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조금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A라고 하는 것은 그 수열의 첫 번째 항에 해당되겠지. 등비 수열은 요 정도 체크를 해준다면, 등차 등비가 끝나게 되면은 n번째 항까지 합 SN까지를 구했어. 이 SN을 구하고 나서 SN과 AN 사이의 관계라고 해서 그거 되게 중요했던 거 하나 체크할 게 있지. AN과 SN 사이의 관계. 자, 이때 선생님이 확인할 거, 참고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거, 그거 말고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랬어. 그다음에 S 제로라고 하는 것이 0이냐 아니냐, 이걸로써 우리가 문제를 깔끔하게 빠르게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했었죠. S0가 얼마가 아닐 때, 그렇지, 0이 아닐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겠고, 그러면 이때의 A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표현하기에 앞서 SN에서 SM-1을 빼게 된다. 근데 이것이 이제 몇 번째 항부터 성립한다? 이 S0가 0인 경우에 대해서는 n이 1 이상일 때부터 당연히 성립한다. 이걸 체크해 주시고, S0가 0이 아니라고 하는 그 경우에 대해서는 이때는 조금 까다롭다고 그랬지.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된다. 자, n이 1일 때와 n이 2 이상일 때 확인을 해주시는 게 맞고, n이 1일 때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1을 대입한 S1
n이 2 이상일 때는 sn에서 sn-1을 뺀 위의 식과 똑같긴 한데 얘는 1 이상일 때고 얘는 2 이상일 때고 좀 차이가 있지.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정리 싹 잘 해주시면 되겠다 라는 것까지. 그 다음은 이제 시그마가 나오게 되는데 이 시그마 기억나니? 자, 시그마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합의 기호가 있긴 하지만 이 중간에 어떤 항부터 어떤 항까지 합 이런 것도 표현하고 싶고, 이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문제상에서 그 일반항 AN과 BN에 대한 합을 다 SN으로 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시작할 때는 이 아래쪽에다가 시작하는 형태를 좀 써주실 거고, 위쪽에다가는 뭘 써주신다? 끝나는 형태를 쓰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때 이 부분에다가 일반항을 집어넣어 주면 된다 라는 얘기였어. 그래서 사실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그마 뭐 K라고 써주시고 여기가 1서부터 5까지야. 그러면 얘는 1 대입했을 때부터 쭉쭉쭉 5까지 대입해서 더하여라 라는 그러한 표현이기 때문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의미하시겠고, 이때 의미하는 얘 K가 변한다 라는 것도 표현하기 위해서 K는 1서부터 5까지다 이런 거를 체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변하는 그 부분을 꼭 여기까지는 이것도 써주면 좋겠지만 한 번만 쓰자 라는 얘기예요. 이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이 시그마에 대한 성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시그마의 성질 어떤 거 성립한다? 그렇지, 세 가지 성립한다 라고 했었어. 덧셈에 대해서, 그리고 뺄셈, 그리고 실수배까지를 우리가 나눠서 쓸 수 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체크를 해주시고, 다음 또 중요한 건 시그마, 자연수의 합, 자연수의 제곱의 합, 자연수의 세제곱의 합이라고 해서 우리 그 세 가지 공식들 배웠었고, 이 공식들은 당연히 너희가 외워주셔야 된다가 되는 거지. 자, K는 1서부터 N까지의 K, 두 번째 K는 1서부터 N까지의 K 제곱이라는 이 공식, 세 번째 K는 1서부터 N까지의, 얘는 얼마가 된다? 이 부분에 써주시고 n에 n 플러스 1이 된다 라는 거. 그 다음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K 제곱의 이 공식은 6분에 들어가시겠고, n에 n 플러스 1, 그 다음 2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되겠지. 마지막 이 공식은 조금 외우기 쉬웠어. 위에서 배웠던 그 공식을 그냥 뭐 해주자, 제곱해주자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라서 외우기 자체는 조금 쉬웠던 부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 다음 중요한 건 이제 이항 분리라고 하는, 다른 말로 부분분수라고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시그마를 이제 나열을 했을 때 중간에 소거되는 형태가 보인다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항 분리라고 하는 그 형태는 이런 겁니다. 이번 시험에서 꼭 나오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이 형태는요, 우리가 b-a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겠고, 앞에 거 분의 1 마이너스 이제 뒤에 거 분의 1 이런 식으로 된다. 이 공식 뭐 해주셔야 된다? 당연히 외우고 있으셔야 된다. 자, 또 중요했던 것들, 무리식을 이제 유리화하는 거. 유리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켤레수를 곱하게 되지. 그 부호가 플러스인 것을 반대인 마이너스를 곱해주는 거, 그거 좀 체크를 해주시면서, 수열의 균합적 정의는 이 항과 항 사이의 관계다. 그게 첫 번째 체크하는 건데, 이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안 배웠던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지.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과 n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숫자가 더해진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무슨 수열이라고 그랬어? 그렇지,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일정하게 숫자가 더해진다, 다음 항이 나온다, 이것이 등차 수열. 하나 더, 이번엔 n 플러스 1번째 항이 n번째 항을 기준으로 어떠한 숫자가 곱해진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무슨 수열이다? 그렇지, 등비 수열이다 라고 했었고, 일정하게 더해지는 수는 공차, 일정하게 곱해지는 수는 공비가 되는 거였지. 자,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우리 이 가운데 것을 두 번 더하면 이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이 있는데, 가운데 것을 두 번 더했더니 양옆의 합과 같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수열을 의미한다? 그렇지, 등차
차 수열을 의미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 다 앞에서 배웠던 거야. 가운데 것을 2번 곱했더니 양옆에 곱과 같다 라는 것도 역시나 이번엔 무슨 수열? 그렇지, 등비 중앙에 의한 등비 수열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배우는 거는 사실 앞에 걸 복습한다 그 정도밖에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배웠어? 한 유형은 이제 2가지만 더 배운다라고 했었어. 이번에 교육과정에선 첫 번째 유형, 그리고 두 번째 유형. 자, 첫 번째 유형은 n 플러스 1번째 그 형태를 우리가 쓸 때 n번째를 기준으로 어떠한 식이 더해지는 구조. 자, 어떠한 식이 더해지는 거야?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n 플러스 1번째 항을 구할 때 n번째 항을 기준으로 어떠한 식이, 어떠한 수가 더해졌을 때는 등차 수열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떠한 식이 더해지는 구조, 또 하나는 어떠한 식이 곱해지는 구조, 이렇게 2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어. 그러면 이럴 때 이 2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간다? 딱 5글자 선생님이 얘기해 줬었지? 뭐였어? 그렇지? 축, 차, 대, 입, 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이 축차대입법을 하시게 되면 된다라는 것.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수학적 귀납법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 수학적 귀납법이 약간 선생님 딱 한마디 무슨 딱 3글자로 얘기했었지? 도미노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수학적 귀납법이 도미노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맨 처음에 뭐인 거 확인, n은 맨 처음 확인해준다, 이렇게 씁시다. 맨 처음 성립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맨 처음이라고 하는 이유 알겠지? 1일 때가 맨 처음에 될 수 있지만 n이 5일 때가 맨 처음일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는 n이 k일 때 성립한다. 뭐 하자? 성립한다, 가정하자. 이 말 꼭 들어가셔야 된다고 그랬어. 뭐 하자? 가정하자 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n이 k 더하기 1일 때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주셔야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체크해야 될 거, 이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도미노인 거고요. 그 도미노 현상을 그대로 확인을 해줄 건데, 맨 처음에 넘어가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된다. 첫 번째 키포인트. 자, 두 번째는 n이 k일 때 성립한다, 가정하자라는 그 표현이 있어야겠고요. 세 번째는 n이 k 더하기 1일 때 성립한다라는 그 포인트. 이렇게 3가지가 다 있으셔야 우리는 이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시험 범위에 다 해당되는 거니까 몇 번씩 다시 돌려보고 여기까지는 필요한 것들 다 외워주자. 그럼 안녕.